자, 오늘 강의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MR 피직스 챕터에서 배웠던 블락 이퀘이션을 어떻게 numerically 시뮬레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부한 대로 이 블락 이퀘이션은 임의의 마이너리 필드 B, 그죠? 그래서 여기서 B는 이제 B0, B1, 그레디언트 필드 어떤 그 마이너리 필드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net magnetic field가 되겠고, 여기서 M은 이제 스핀 magnetization, 각 성분별로 얘기하면 MX, MY, MG로 표현되는 그 magnetization을 이제 벡터로 표현한 거였고요. 그래서 어떤 magnetic field가 존재할 때 그 magnetic field가 스핀 magnetization에 어떤 식의 영향을 끼치는가를 기술하는 그런 differential equation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형태의 magnetic field가 있건 우리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엑시테이션을 위한 펄시퀀스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건가를 따질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블락 이퀘이션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어썸션이 있는데요. 일단 좀 전에 제가 B 필드는 B0, B1, 그레디언트 뭐가 와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원래 블락 이퀘이션은 그렇죠. 사실인데 여기서는 B0 필드의 영향은 이그노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B0 필드는 이제 항상 켜 있고 항상 G 방향을 향해 있고 당연히 항상 라머 프리퀀시로 스핀을 돌게 만들죠. G축을 중심으로. 그래서 뻔한 내용이죠.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마치 그 라머 프리퀀시로 돌고 있는 로테이팅 프레임에서만 우리가 이 스핀 매그네타이제이션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 대신에 들어갈 필드는 이제 범위가 좁혀져서 B1 필드,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리얼 월드에서 실제 스캐너에서 B1과 그레디언트 필드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그 magnetic waveform을 디자인할 때는 디지털 컴퓨터에서 discrete time sample로 디자인을 먼저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B1과 gradient field는 discrete time sample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 샘플 간의 간격, 즉 타임 인터벌은 충분히 작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편의상 우리가 델타 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B1이 시간에 따라 이러한 discrete time 샘플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레디언트도 각 방향별로 마찬가지로 존재하겠고요. GX, GY, GG. 그죠? 그다음에 요 샘플 간의 간격을 우리가 충분히 작은 어떤 델타 T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블락 이퀘이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폴러라이제이션 직후에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이제 G축을 향하면서 요 랭스가 M0이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여기서 편의상 우리가 M0을 1로 노멀라이제이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락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떤 값이 나오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M0을 다시 곱해주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이론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당연히 그 B1 필드,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필드의 영향이, 그 다음에 블락 이퀘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이 릴렉세이션이었죠. T1 릴렉세이션, T2 릴렉세이션. 어쨌든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당연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사이멀테니어스하게 임플리멘테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스트래티지는 뭐냐면, 지금 요 B1에 의한 영향,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필드의 영향, 그 다음에 T1의 영향, T2의 영향을 각각 따로따로 sequentially, 하지만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충분히 작은 시간 델타 T 동안에 sequential하게 따로따로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 B1이 뭐 이런 식으로 discrete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간격이 델타 T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그레디언트 필드가 뭐 X에만 틀어져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GX.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면, 마치 이 첫 번째 델타 T 동안에
요 첫 번째 샘플 앰플리튜드만큼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직사각형 모양의 사실은 굉장히 가느다란 직사각형이겠죠. 요 B1 필드에 의한 어떤 로테이션이 생기겠죠. 그 로테이션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 GX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틀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요 델타 T 동안에 요 GX에 의한 또 다른 로테이션이 있겠죠. 그 로테이션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이 델타 T 동안에 T1 릴렉세이션과 T2 릴렉세이션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그렇게 생긴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 그 리얼한 시츄에이션은 아니겠지만 이 델타 T가 충분히 작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우리가 시퀀셜하게 가정을 해도 임플리멘테이션을 해도 실제 사이멀테니어스리하게 생기는 현상을 충분히 비슷하게 시뮬레이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블락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 멜레 코드를 직접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블락 시뮬레이션 버전 0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풋을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B1이네요. 저 설명을 보면 B1이고 그래서 B1 필드 웨이폼 단위는 가우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B1은 항상 XY 평면상에 존재하죠. 방향이. 그죠? 하지만 요 페이즈는 아비트러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X와 Y를 컴플렉스 밸류에 각각 real part, 그 다음에 imaginary part라고 혹은 컴포넌트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컴플렉스 밸류로 표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죠? 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필드 두 번째 인풋이 이제 그레디언트 필드 GG인데 여기서 이제 편의상 G축에 가해지는 그 그레디언트 필드 GG만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이거의 영향을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뭐 순차적으로 GX나 GY가 들어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편의상은 지금은 GG만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필드 3개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파라미터가 DT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첫 번째 두 개의 인풋 B1과 GG는 discrete time sample로 들어가게 되고 요거의 샘플 스페이싱이 혹은 타임 인터벌이 이제 DT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DT는 타임 인터벌이고 단위는 여기서 편의상 밀리세컨이라고 했네요. 그죠? 그 다음 인풋을 보니까 M init 그래서 이니셜 뭐 M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락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의 이니셜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를 뭐로 할 것인가. 뭐 예컨대 폴러라이제이션 직후에 M을 그냥 이니셜 M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00 원래는 이제 M 낫인데 그렇죠? 위로 이렇게 얼라인되어 있고 이게 M 낫이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어썸션에서 M 낫을 1로 가정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00, 2를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인풋이 이제 스페셜 포지션 G네요. 그러니까 요 G가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G가 들어가는 이유는 GG를 틀어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GG가 틀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G 포지션이 얼마냐에 따라 요 GG가 컨트리뷰트 하는 그런 필드의 스트렝스가 결정이 되니까 G가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핀 파라미터네요. T1 값, 그 다음에 T2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얘기해왔던 그 감마가 마지막 인풋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아니라 필드 파라미터냐, 그 다음에 스핀의 파라미터냐로 나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설명을 다 했고 감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결국 이 펑션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떤 총 타임 듀레이션 동안에 B1과 GG가 뭐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한 폼으로 주어졌을 때 요 이니셜 시점에서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이 M init일 때 이 시간이 총 시간이 지나왔을 때 요 마지막에서의 새로운 M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결국 요게 이제 메인 인풋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러한 B1과 GG라는 그레디언트를 겪고 난 후에 그 직후의 결과로 나오는 어떤 변형된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 M이 되겠네요.
그게 이제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고 이제 소위 몸통에 해당하는 걸 한번 보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이니셜 m을 일단 m으로 놓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 이 m이 파이널 아웃풋 m인데 일단은 이제 요거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조금 나중에 보고 요 for loop을 한번 먼저 보죠. 보니까 t가 어떤 더미 베어러블 t가 1에서 b1의 랭스만큼 루프를 도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리면 예를 들어 b1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고 요 샘플 개수가 만약에 10개였다. 그러면 이제 1에서 10까지 도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t가 이제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요 간격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 t가 1일 때는 b1이 요만큼일 때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gg가 뭐 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gg는 요만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 짧은 델타 t 동안의 어떤 마그네타이제이션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첫 번째 델타 t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퀀셜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좀 지워야겠네요. 첫 번째 오퍼레이션을 보니까 결국 R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쭉 정의를 하고 거기에 M을 곱한 거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한꺼번에 쓰면 그냥 이 전체에 M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이 M에 먼저 곱해지는 게 요놈이죠. 결국 G 로테이션이죠. 그러니까 G축을 중심으로 하는 로테이션. 얼마만큼? 요거만큼.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X축을 중심으로 하는 로테이션인데 얼마만큼? 요만큼.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한 결과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G 로테이션인데 요만큼. 뭐 이런 식이네요. 그럼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프리릴리미너리에서 배웠던 그 3D 공간상에 arbitrary oriented 된 어떤 임의의 로테이션 액시스에 대한 어떤 로테이션 결과가 뭐냐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3D 공간상에 그야말로 아무데나 이렇게 오리엔트되어 있는 어떤 G 프라임을 중심으로 한 알파만큼의 로테이션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식이 되게 복잡하게 뭐가 있었는데 이전 노트를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이타가 90도일 때, 즉 요 로테이션 그 중심축이 요 XY 평면상에 누워 있는 경우죠. 그죠? 이게 90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그 중심축이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요 XY 평면상 어디에 있는, 그 다음에 요 새로운 축을 이제 X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때 요 페이즈, 그죠? 세타는 어떤 arbitrary valu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스페셜 케이스로 이렇게 XY 평면상에 누워 있는 어떤 임의의 축을 중심으로 알파만큼 회전을 시키는 결과가 뭐가 되느냐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래 이러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공식이 복잡하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3개 정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요거였고, 그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결국 이 전체 원래 로테이션 매트리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의된 X 프라임이라는 어떤 축,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페이지가 세타이고 요 XY 평면상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축을 중심으로 알파만큼 회전시킬 때 생기는 영향이 이 세 개의 로테이션의 곱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굳이 요 이타가 90도일 때를 스페셜 케이스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바로 정확하게 요 X 프라임이 임의의 B1의 방향이 되겠죠. 그죠? B1이 XY 평면상에 누워 있고 페이즈는 arbitrary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B1의 상황과 일치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요 페이즈만큼 G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원래 요 X축 중심으로 원래 요 플립 앵글에 해당하는 알파만큼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G축을 중심으로 이제 마이너스 페이즈만큼 회전을 시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즉
x 프라임을 중심으로 알파만큼 회전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임플리멘테이션 한 것이 바로 멜랩 코드로 이와 같습니다. 그죠? 한번 보면 여기서 페이즈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1의 페이즈죠. 그래서 B1의 앵글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거를 이제 G축 중심으로 돌렸던 거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것이 알파만큼 이제 X축을 중심으로 도는 건데 여기서 알파라 함은 원래 그 오메가는 gamma B에서 그 세타는 얘를 적분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델타 t 동안에 B1 값이 지금 이제 B1만 있으니까 B1이 되겠고요. B1이 컨스턴트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면 이 첫 번째 델타 t 동안에 요 B1 요 값이 이렇게 컨스턴트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죠. 그래서 바로 그 값 곱하기 감마 곱하기 그냥 델타 t를 하면 바로 요 적분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임플리멘테이션 한 것이 요 안과 같고요. 그래서 그거만큼 X축을 중심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임플리멘테이션한 코드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미리 한번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M을 곱한 이제 그런 그 구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B1에 의한 어떤 로테이션 결국 물리적으로는 요 x 프라임을 중심으로 한 알파만큼의 로테이션을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B1의 역할은 끝났고 델타 t 동안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수식을 봤더니 요거네요. 보니까 요거는 그냥 그레디언트 GG에 의한 영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GG가 틀어지면 그거의 필드 스트렝스는 GG 곱하기 G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새로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항상 G축을 향하니까 로테이션이 이제 G축을 중심으로 한 로테이션이 되겠고 요게 이제 B니까 갬마를 붙이고 이거를 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적분을 한다는 건 여기는 지금 델타 T만큼이니까 그 다음에 요 값들은 다 컨스턴트 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델타 T를 그냥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바로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만큼 G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시켜라. 그거를 M에다가 곱하면 역시 GG에 의한 로테이션이 구현이 됐네요. 그렇죠? 시퀀셜하게.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릴렉세이션 영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단히 표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A와 B가 뭔지를 한번 보죠. 그래서 A를 한번 요걸 써보죠. A M 더하기 B는 A가 지금 22 0 0 0 22 0 0 0 21 이네요. 그 곱하기 M. 근데 M은 MX, MY, MG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M을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T가 이를 때가 의미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델타 T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시퀀셜하게 B1의 영향을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GG의 영향을 임플리멘테이션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짧은 델타 T 동안에 T1 릴렉세이션과 T2 릴렉세이션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MXY, MG는 여기까지의 결과가 이제 이니셜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즉 B1의 영향과 그레이던트 영향을 받아서 뭔가 바뀐 그 M이 이제 여기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XYG 컴포넌트가 바로 MX, MY, MG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B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0, 0,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equal to 물론 여기서 이제 이 1은 예전에 늘상 썼던 그 약자죠.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t over t1인데 여기서 스몰 t는 이제 여기서는 델타 t 동안에만 그 일어나는 어떤 decay 혹은 recovery니까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E2는 마찬가지로 E to the 마이너스 델타 t over t2. 그죠? 얘네들을 쭉 계산해 보면 첫 번째 x 컴포넌트는 E2mx 더하기 0이니까 더 하나만 하고 마찬가지로 E2my 그 다음에 마지막 g 컴포넌트는 E1mg 더하기 이제 요게 더해지니까 1 마이너스 2원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컴포넌트별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얘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여기까지 했을 때의 어떤 MXY가 인풋 들어가서 이제 릴렉세이션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데 그 MXY가 E2 곱하기 MX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MXY, 그러니까 T2 DK를 표현할 때 MX도 그렇고 MY도 그렇고 equal to 그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MX의 0에 그 다음에 E2 이렇게 표현을 했죠. 혹은 뭐 exponential minus T over T2 그죠? 근데 여기서의 이니셜 값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로 그냥 요 MX인 거죠. 그래서 그 MX에 E2만큼 곱해서 뭔가 DK가 생긴 그게 바로 새로운 이제 M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릴렉세이션이 생기기 직전에 MY가 역시 T2 DK가 생긴 즉 E2 곱하기 MY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G 컴포넌트 한번 보면 원래 G가 예전에 일반적으로 MGT가 equal to MG의 0, 즉 초기값 곱하기 E1 더하기 1-E1의 M not 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의 초기값은 역시 MY처럼 그냥 MG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그 결과 MG. 그죠? 그래서 그거 대신에 요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1을 곱했고 역시 얘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이제 MG로인데 MG로를 우리가 편의상 1로 세팅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필요가 없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MG는 그러니까 원래 MG가 이제는 E1 곱하기 MG 더하기 1-E1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수많은 샘플 중에 그죠? 이 첫 번째 델타 T 동안의 B1의 영향, GG 그레디언트의 영향, 그 다음에 T1 릴렉세이션, T2 릴렉세이션의 영향을 원래는 사이멀테니어스리 일어나야 되는데 시뮬레이션 편의상 순차적으로 일어났다라고 그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이 바로 한 번의 이제 루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이 델타 T 끝났을 때 그 MX, MY, MG를 다시 한번 세컨드 룹에서 역시 동일하게 B1의 영향, 그레디언트의 영향, 다시 릴렉세이션의 영향을 거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델타 T에서의 결과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펄스 마지막에서의 MXY, 그다음에 MG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